안녕하세요. 대여 시청자 그리고 히림 주주 여러분들. 저는 히림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히림이 오늘도 주가의 상승을 일으켜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호재에 힘입어서 주가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뭐 때문에 상승이 과연 나오고 있나? 요거를 주제로 잡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 평화회의 관련된 일정이 한 차례 잡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잡힌 것까지는 아니지만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 트럼프의 발언이 또 한번 화제가 되면서 이 재건주에게 훈풍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이와 관련된 이슈들 전반적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이 뉴스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발언을 한 차례 더 쏟아내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이 트럼프 관련 정책주로 이 재건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층 더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푸틴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재자 없이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재건과 관련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와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어떤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도 재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하루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한 차례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11월에 평화회의를 준비하겠다. 제가 앞선에 이 평화회의 관련해서 이미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이제 열리는 게 5차까지거든요. 그 평화회의가 사실 중국도 없었고 러시아도 없는, 당사자들은 없는, 좀 뭐라 해야 될까, 굳이 의미가 없는 이 평화회의를 계속 지속을 하다가 이제는 이 러시아도 당사자가 참여를 하는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평화회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회의가 이 11월 달 미국 대선의 기점에 좀 맞는 어떤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11월 기점에 또 평화회의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거 회의 사항을 좀 먼저 돌이켜 보게 되면 23년도 6월 달에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차 평화회의가 열리게 되겠고요. 그렇게 뭐 23년도부터 쭉쭉쭉 해서 최근에는 24년도 6월 15일 날 이 4차 평화회의가 열리게 됐었죠. 뭐 어떤 협의냐,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군의 어떤 군대 철수와 그 다음에 적대적 행위 중단 10개 항으로 구성된 이 평화 공식을 제안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너희가 빼앗은 땅 되돌려주고 뭐 러시아군 철수하고 수감자들 석방하고 전쟁 종식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우방국에다가 알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 이 내용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압박하려던 게 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와 그 우방국인 중국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회의였기 때문에 그동안 재건주들이 좀 힘을 못 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크라이나가 오는 11월, 원래 이 평화회의 2차가 추진이 된다라는 소식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정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1월에 좀 추진이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 어쨌든 간에 11월이 잡힌 만큼 이 일정에 맞게끔 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평화회의가 러시아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참석을 하게 되면 가장 베스트지만 만약에 참석이 없이 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런 리스크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차 평화회의를 서두른다라는 관측은 이미 제기가 됐다. 뭐 이건 트럼프가 지속해서 24시간 안에 내가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아마 재집권이 되게 되면 이런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토를 훼손하는 평화협정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도 빠르게 좀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를 하고 있는 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가 만약에 부당한 평화 협정을 감료하게 되면 뭐 루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뭐 일단 비난을 한 상태고, 뭐 우리로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11월 달에 평화 회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11월에 평화 회의,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이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트럼프가 한 단계 이러한 발언을 좀 쏟아낸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요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지선 하단을 한번 깨고 나서 마치 개미 털기를 한 것 마냥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 하방에 이어지는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추세선을 일단은 1차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올라와 줘야지 이제는 이 상단 그리고 하단에 대한 추세선이 좀 되돌아 나가서 이 상방에 대한 추세선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반등은 있으나 그렇다 할 뭐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량도 들어와 있지는 않은 모습이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11월 평화 회의까지 11월에 잡혀 있는 만큼 해당 기점으로, 그리고 재료 일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 이런 기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재료와 이슈들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앞으로 제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